자, 이제 경계 보겠습니다. 경계. 자, 여러분 책에서는 어디를 피시냐면 경계 75페이지 피시고, 경계란 기본 개념. 용어적에서 아까 공부했던 거,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어떻게 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프린트문에 뭐라고 써야 되고, 거기다? 직선 써야 돼. 괜히 또 나중에 이건 뭐죠? 붙지 말고 같이. 직선으로 연결한 선. 그래서 경계는 선이야, 선. 어디에 있어요? 도면 위에 있다. 즉 땅 위에 있는, 지상에 있는 뚝이나 담장, 펜스, 이게 경계가 아니고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으로서 도면 위에 있어요. 도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된 원칙. 자, 첫째, 경계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만.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국정주의.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반드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계점과 어떻게 연결했다? 직선. 그러니까 경계는 반드시 직선을 만들어야 돼. 경계 직선주의. 곡선이 없습니다. 두 점 간의 거리, 최단 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경계를 한번 결정하면 이것을 움직이면 안 된다. 경계 부동성. 부동성. 경계 부동성이라는 것은 경계를 한번 결정해 등록하면, 자, 지적 공부에 도면에 선이 넣어있어. 이렇게 딱. 10번지 토지, 답. 11, 답.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요 선들은 한번 정하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야. 토지 이동, 즉 분할이나 합병 이런 사유가 없는 이상 움직일 수 없다. 이걸 뭐라고? 부동성. 부동성. 만약 A라는 사람이 지적 공무원한테 점심 사갔더니 저녁 때 갔더니 경계가 1로 이동했어.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저녁 사주니까 경계를 이쪽으로 이동시켰어.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이동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부동성.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는 거. 부동성이지. 그 다음 경계는 어떠냐? 불가분이야. 불가분. 불가분. 즉 나눌 수 없어. 이 얘기는 경계의 두께는 이건 얼마를 그리냐? 0.1mm 폭으로 그리게 돼 있어. 저기 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제도 그릴 때 규격이 얼마라고? 0.1mm. 도면에 그릴 때 규격이 얼마라고? 0.1mm. 여러분들 쓰는 샤프 펜슬 두께가 몇 밀리예요? 0.5 내지 0.7이지? 0.5. 그럼 0.5보다 더 가늘지? 0.1mm 두께로 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께도 0.5가 있으니까 이걸 나눌 수는 원래 있어 없어? 있겠지. 물리적으로야 머리카락도 1000분의 1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나눌 수는 없다. A와 B가 아무리 원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선도 0.05mm씩 나눠서 0.05mm는 A 거, 0.05mm는 B 거 이렇게 나누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위치와 길이는 존재하지만 너비가 없어. 즉 이게 면적을 갖는 값이 아니라 규격만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걸 나눠 가질 수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 불가분. 경계 불가분 원칙. 그 다음, 자, 축척 종대의 원칙. 축척 종대. 여기서 축척 종대라는 것은 축척이 종대, 큰 쪽을 따라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됐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 산 5번지, 여기서부터 산 6번지, 토지가 경계 이렇게 지상에 이렇게 되는데 요 5번지까지는 임야도를 보았더니 임야도가 3000분의 1로 작성된 임야도에 요게 등록이 되어 있더라면 도면상 저 토지의 경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지목은 임야. 그 다음 여기부터 6번지, 여기부터는 이제 축척이 6000분의 1로 작성된 지역이더라. 임야를 봤더니 그러면 축척이 서로 다르다.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위치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된 땅이더라. 예를 들어서 지목이냐. 이렇게 된다면 지상에 요 점은 서로 축척이 다른 도면에 동시에 등록이 됐어요. 그렇죠? 요 땅과 요 땅이 서로 접해 있지? 현실적으로? 그러면 접한 부분은 3000분의 1에도 등록되어 있고
6,000분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때 어떤 곳이 더 정밀도가 높을까? 3,000분의 축척이 크지? 축척, 종, 대, 큰 쪽이 우선이다. 이게 우선이요. 그래서 동일한 경계가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에 등록됐을 땐 축척이 큰 쪽이 우선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 종대의 원칙. 아까 지목설정의 원칙과 구별해야 돼. 지목설정의 원칙 뭐가 있다 했지? 일주일 사용. 여기 뭐야? 이게 국정주의, 직선주의, 부동성, 불가분, 축척, 종대 이런 게 나오면 다 이건 뭐야? 지목이 아니라 경계에 대한 원칙. 자, 영속성 원칙 있어 없어요? 영속성? 영속성 뭐라고 했어? 지목설정 원칙이지? 일시변경 불변. 이게 영속성 원칙이라겠죠. 서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목설정 원칙인지 경계에 대한 원칙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계 원칙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 결정기준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죠. 이게 뭐냐면 경계는 도면에서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인데 이 선은 기준이 어디? 땅 위에서 이미 일정, 이 지상에서 일정한 점으로 기준, 지상의 일정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결정했다. 그럼 지상경계 결정 기준 첫째, 두 토지 사이에 고저가 없어. 고저가 없어. 평평한 지역이라면 어디라겠지? 가운데, 중앙. 평탄한 지역이야. 그럼 뚝이나 담장등이 있으면 가운데.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요 가운데를 기점으로서 기준 삼으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고저가 있는 지역, 고저 차이가 있으면 어디냐? 이땐 경사면의 하단부를 기준. 이런 식으로 고저차가 있다면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경계에 고저가 있어. 그러면 요 경사면 이렇게 고저차가 있으면 경사면 어디? 하단부. 경사면의 하단부 아래쪽. 없어 어디? 가운데쪽. 그 다음 세 번째, 절토된 지형. 절토된 지형. 절토된 지형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흐름에서 토지를 절개시켜서 중간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공장 부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토지를 형질병이 해버리면 이렇게 요 분을 절토된 지형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 임야하고 요 도로하고 경계선이 어디냐? 당연히 여기는 아래는 정확하지만 위가 여기도 직각으로 이렇게 안 만들어 경사를 줘. 이땐 경사 시작한 요 상단부. 자, 여기부터 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토된 지형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디라고? 경사면의 어디라고? 상단부. 위쪽이야, 위쪽. 위. 경사면 상단. 여기. 그 다음, 해수면에 접한 부분, 바닷가나 강가나 물가에 가보니까 해수면이 나와, 해수면. 해수면에 접한 부분은, 자, 물이 나오면, 물이 가장 높게 들어왔던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를 따져야지 평균 수위로 가면 다 틀립니다. 평균 수위가 아니고 최대 만조이나 만수위. 바닷물이나 민물은 계속 바뀌어. 예를 들어 강가나 바닷가에 가보면 자 이렇게 여기가 최대 만조이선 그 다음에 물이 다 빠져 간조신 이렇게 서해안 이게 한 4km 넘어. 갯벌이 막 벌어져요. 그러면 뭐 평균적인 수위도 있지만 이런데 평균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다 최대 만조이선 여기가 기준이라면 최대 만조이나 만수. 근데 바다를 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만수가 바뀌어. 여기서 바다를 막아버렸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여기다 제방 즉 방조제로 막았어. 바다를 막았어. 막으니까 바닷물이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오죠. 그러면 어디냐? 여기가 아니야. 여기라면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여기 최대 만조이라고. 이때는 이 제방 가운데도 아니고 이쪽 모서리예요. 모서리. 이 모서리를 어깨선이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면 어깨. 여기서 바깥쪽, 이 바깥쪽이란 건 바다 쪽으로 이 모서리 어깨선, 어깨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어깨선이다. 그래서 제방으로 바다를 막았으면 제방이 나오면 어디다? 바깥쪽 어깨선. 바깥쪽이 어디라고? 바다 쪽. 육지가 아니고 바다 쪽. 바다를 여기다 그렸으니까 이쪽이지? 이쪽에 바다를 그리면 어떻게 돼? 또 이쪽으로 해야 돼?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인가? 바다 쪽으로 바다 있는 쪽으로. 그림을 잘 보게 해야 돼. 그래서 요거 지상경계 결정 기준 암기합니다. 다시 고저가 없으면 어디라고? 중앙. 있으면 어디라고? 하단. 절토된 지형 어디라고? 상단.
해수면적판 어디? 만중이나 만수. 제 방에 나오면 바깥쪽. 오케이. 자, 다시.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다시 보시고. 자,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보지 말고 이쪽 보고.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다시 한번. 고저, 무, 중, 유, 하, 절, 상, 해수, 만, 제, 외.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억해야 돼. 알았죠? 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는 이제 높지만, 거기 이제 건물 결리계, 요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저기 책에서는 79페이지 보시면, 거기 3번 별표 건물 권리계 경계 설정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가 있어요. 원래 이건 분할, 토지동중 분할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결정할 때,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잘라고 봤더니 여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원칙 어떻게 한다? 건물을 권리계 결정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건물 가로지를 경계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허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외. 건물 권리가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는 거이고 네 가지 기억해 줍니다. 첫째, 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다. 판결. 자, 요 점 기업 리을 연결선으로 잘라라 판결 내리면 잘라야 돼. 분쟁, 강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판결 받았어 이렇게. 그럼 잘라야 돼. 판결. 그 책에서는 어디에요? 거기다 판결 리을에 나왔지? 법원의 확정 판결. 판 밑줄 치시오. 판결에 따라 자르고 할 때. 두 번째가 자 공공용 토지라고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서 공공용 토지, 요 공공용 토지는 뭐 지목이 이제 이거 나중에 합병하고 같이 암기해야 돼. 도제하구유,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까지 8개 지목이 나와요. 이런 공공용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이건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요 사업지구의 경계를 따라서 분할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선,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 요때 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이거는 강제적 조정이기 때문에 예외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판공사도 암기합니다. 네 가지 예외가 있어. 판결, 공공용 토지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 이런 경우 예외, 어떤 경우다? 건물을 권리게 할 수 있는 예외. 원칙은 할 수가 없다. 됐죠? 네. 그래서 건물 권리게 할 수 있는 예외, 거기서 원칙 할 수 없다는데 다만 네 가지 예외가 있다. 그래서 첫째, 리을 판결, 그 다음에 리을에 나온 공공용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기억에 나온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서 분할, 디귿에 나온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 꼭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이렇게. 이런 강의 보충 자료 요 네 가지 꼭 할 수가 여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면적을 봅니다. 면적은 개념상 여러분들 책에서는 80페이지. 자, 첫 번째 주에 나왔듯이 토지 무슨 넓이? 수평면적이다. 수평면상 넓이야. 수평면상.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미터법을 쓴다.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얼마에 곱했다? 환산 척관법상 개념인 종래평, 이것을 제곱미터,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는 계수가 얼마라고 여기다 이렇게 계수 얼마? 121분의 400. 이게 약 3.3058 나오는 거예요. 121분의 400을 곱해줬다. 120분의 400을 곱했다. 계수를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던 면적 산출 방법,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 지역은 어떤 방법 쓴다? 좌표 면적 계산법을 꼭 기억해 줘야 되고, 일반 지적도 작성 지역은 즉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써서 면적을 산출했을 때는 면적
측량했을 때는 면적 산출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법, 전자면적 측정기법, 측정기로 산출한다. 전자면적 측정기로 산출해버려. 그럼 어디가 더 정밀한 거라 했어요? 좌표면적 계산법하고 전자면적 계산법. 어디가 더 정밀합니까? 네, 좌표면적 계산법이 훨씬 더 정밀한 방법이라고 얘기해줬어요. 이게 잠깐만 됩니다. 그 다음에 축척의 개념 정리해주세요. 축척은 실제의 거리분의 도면상 거리 비율이다. 도상거리 비율. 그럼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도면에서 5cm야. 그럼 실제 거리가 얼마야? 실제 거리 얼마야? 예? 5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축척 1200분 해주면 되죠? 자, 축척이 이게 뭐야? 축척은 뭐라고? 실제 거리 모르니까 x분의 도면상 거리가 몇 cm? 5cm잖아요. 그럼 실제 거리는 얼마 이거? 곱해주면 돼. x 이건 얼마? 5 곱하기 1200 얼마? 5 1은 5 6,000cm인데 미터로 바꾸니까 60m지. 미터법 쓰니까 미터로 써야 돼. 이렇게 센티미터 쓰지 않아요. 미터법을 써야 돼. 이렇게 간단한 거죠. 이런 건 암산도 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 머리 이런 암산 정도는 우습게 할 수 있어. 고스톱도 잘 치는 분들 이런 거 못하면 안 돼. 고스톱 치는 정도 이 점수 계산 머리가 있으면 이러면 다 암산이야 다. 요새는 고스톱도 자꾸 이제 자동으로 스마트폰 쳐주니까 이제 계산도 안 해. 그냥. 원래 자꾸 계산해봐야 머리가 돌아가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눈만 아프고 안 좋아. 전자파만 자꾸 들어오고. 치매 예방으로 해서는 직접 옛날 방식대로 한번 이렇게 구석도 쳐보고, 뭐 또 해보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행행위만 안 되면 사행행위. 좀 더, 도박성을 띠지만 않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 즉, 세부 측량하면 지역 측량했을 때 면적 측정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것 중에 전형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합병. 제일 많이 하는 게 합병이야. 합병은 측량 자체를 안 해요. 그 다음에 뭐 지목 변경, 뭐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 면적 등록 단위 및 단수 처리 별표하시고. 면적 등록 단위 및 단수 처리. 이게 바로 면적 결정 방법이야. 책에서는 82페이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듣고 끝낼 거예요. 오늘 다. 면적은 누가 계산할까요? 여러분부터 계산하러 할까요? 아니면 기술자, 측량 기술자 해놓을까요? 예? 측량 기술자 다 측량한 거예요. 알았어요? 담당 공무원이 그 계산하고 있지 않아요. 지적 측량 기술자들이 다 해놔. 그러면 어떤 토지,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면적 산출하라. 그럼 어디에서? 도면에서. 예를 들어 이걸 측량해지 만약에 이게 뭐 1200분의 1로 작성된 지적도다. 이 지역도에 가보니까 이 토지 아이고 힘들어. 이게 허리를 굽히는 게 어려워져. 큰일 나는데 이게.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 요거. 산출해봐서 딱 떨어지지 않아. 딱 떨어지면 좋은데 만약 384.55가 나왔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등록할 거냐? 토지대장에 등록하려고 봤더니 어떤 사람은 소수 10제짜리까지도 계산해서 등록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뭐 10제짜리까지 가느냐? 그냥 여기까지만 해줘. 이런 건 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자릿수를 결정해야 돼. 등록할 때. 산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만약 이렇게 1200분의 1이라는 이런 축척이 있을 때와 만약 500분의 1이라는 축척이 있으면 요 둘 중에서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자세한 도면이야? 이거 대축척 자세. 이거 소축척 상대적으로. 여기가 자세하다, 세밀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세밀한 거야? 예를 들어 첫째, 여기 소수점을 기점으로 여기까지 간 거와 여기서 더 들어간 거, 여기까지 간 거와 2번. 어디가 더 정밀한 거예요? 2번. 그렇지. 1번까지만 가는 방법이 있고 2번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요때 요거는 1번이고 천단위, 축척 분모가 천단일 때는 여기까지만 가. 여기 축척 분모 100단위로 가면 대축척일 때는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 가. 이렇게. 알았어요? 자릿수 결정해야 돼. 그럼 이거 뭘 알 수 있냐? 여기서 기준을 하면 첫째는 축척 분모 값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1000단위를 넘어가. 축척 분모가 1000단위 이상.
뭐 이렇게 1000단위,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1000 이상 넘어가. 그리고 요 100단위, 500, 600 두 가지밖에 없어요. 100단위일 때. 요건 100단위일 때. 그럼 어디가 정밀하다고? 여기가 더 정밀한 거. 그래서 축척 분모를 딱 놓고 봐서 요 분모 값이 이렇게 된 데가 더 정밀한 거예요. 여기 기준. 축척 분모. 그래서 요 때는 최소값, 최소 단위가 1제곱미터야. 아무리 작아도 1이야. 산출한 게 0.8이 나왔어. 어떤 짜투리 땅. 얼마를 등록해야 돼? 1로 등록해야 돼. 1이 안 되면 무조건 1이야. 최소 단위라는 건 1이 안 되면 1로 하라는 얘기. 최소값이니까. 그럼 여긴 최소 단위가 얼마냐? 0.1제곱미터가 최소 단위야. 0.08이 나와서도 얼마로 해야 돼? 1로 해야 돼요. 그냥. 최소값이니까. 그 다음에 등록 자릿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록 자릿수. 여기 등록 자릿수. 아까 저기서 등록 자릿수가 어디까지 하라겠어요, 이거? 요때 어디까지 한다고 했어요, 여기? 예? 여기. 요 자리. 요거지, 요거? 1제곱. 요게 1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요거 소수 첫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지? 그러면 1제곱미터 단위. 즉, 제곱미터 자리. 1제곱미터 자리. 1의 자리야. 제곱미터 자리. 제곱미터. 1제곱미터 자리라고 그래. 이거는 소수점을 뺀 나머지 자연수만. 앞에 있는 자연수값만. 요 부분만 등록한다는 얘기. 1의 자리. 제곱미터 자리라고 표현해. 그러면 여기는 어디 자리? 요건 어디 자리다? 여기가 1제곱미터 자리라면 여기는 무슨 자리야? 제곱미터에서 이하로 한 자리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쓰네.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쉽게 이해해. 소수 첫째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면 쉬운데 법률 조문해 보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힘들어. 말 어렵게. 법률 조문 만들 때 법제처에 있는 양반들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 얘기하네. 너무 머리가 좋아도 힘든 거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안 해. 자, 이게 소수 첫째 자리, 이게 1의 자리까지 이런 얘기야. 등록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하려면 중요한 게 이제 나머지 숫자를 정리하자. 나머지 숫자를 뭐라고 한다? 단수. 단수가 오늘 수도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고 끝수. 끝단자야. 끝수. 끝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야. 자, 끝수라는 것은 뒤에 남는 숫자를 말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1200분의 1로 하면 요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남는 게 요게 남았지. 얼마 남았어? 0.55가 남았. 이걸 뭐라고 한다? 단수.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땐 기준값이 나와요. 이때는 0.5를 기준으로 하자. 요때는 0.05를 기준으로 하자. 요 기준값을 딱 정해놓고 이거보다 크면 뭐라고 한다? 초과했다. 요거보다 크면 뭐라고? 초과했어. 초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올리면 됩니다. 요거보다 작으면 뭐라고 한다? 미만이면 그냥 버리면 된다. 이것과 같을 때 문제 돼. 같을 때 이건 5, 4, 5 입한다. 같으면 뭐 한다? 5, 4 입한다. 그래서 요 말을 잘 같으면 5, 4, 5 입해. 5, 4, 5 입한다는 무엇이냐? 5로 끝나면 올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 올린다, 버린다. 이 버릴 사자입니다. 5로 끝나면 올릴 수도 있다. 여기서 버리고 올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버릴 때는 구하고자 한 끝자리가 0이나 짝수 끝났으면 버리고, 올릴 때는 구하고자 한 끝자리가 홀수면 올린다. 결국 다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짝수면 버려서 짝수로 만들고, 홀수면 올려서 짝수로 만들고. 요게 이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요게 이대로 요 밑에 적용돼. 이 기준값을 토대로 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보세요. 요거는 요 1200분의 1이야. 그럼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돼? 여기는 0.5를 기준으로 하겠지? 0.5가 큰지 같은지 작은지 결정해야 돼. 어때요? 다시 한번 0.55는 0.5와 비교해서 큰가요? 같은가요? 작은가요?
어려운 질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내가 지금 머리가 이상한가? 벌써.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아.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 여러분들한테. 0.55는 0.5 기준값을 놓고 비교해 봤더니 크냐, 같으냐, 작으냐 물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어떻다? 여기서 혼란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큰지 작은지 같은지 구분을 못하겠다. 어떻다? 크다. 아니면 너무 쉬운 질문에서 우리를 무시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줬어. 뭐라고? 초과하니까 뭐야? 올려야지. 어디? 여기 1번. 초과하니까 뭐 한다고? 올려야지. 그럼 얼마로? 385로 등록을 한다.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 이게 이렇게 나왔어. 384.501이 나왔어. 501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단수가 뭐야, 여기서? 단수 얼마 남았어? 0.501이야. 그러면 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야? 에? 크지 왜? 크잖아. 요거만큼 크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라고? 여기서? 초과잖아, 초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올려서 얼마로? 385로 등록한다는 얘기야.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384.5로 끝났어. 그럼 여기 얼마 남았어? 이렇게 남았어. 그때는 어때? 단수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0.5 비교해서 어때? 같지. 같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같을 때는 5사입한다. 5사입이란 것은 구하고자 한 끝자리. 어디가 끝자리야? 이게 요게 끝이야. 여기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4가 짝수야, 홀수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버려서 얼마로? 384로 등록한다, 이런 얘기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어려운 듯한 인상을 주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대로 하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다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500분의 1이야. 이제, 500분에서. 이렇게 산출했어. 등록하려고 그래, 토지대장에. 그럼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이때는? 어디까지 등록해야 된다고 이때는? 소수, 첫째,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여기까지. 얼마? 384.5, 여기까지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헐라니까 요거까지 등록하니까 요게 남았지? 이게 뭐야? 0.05가 남았잖아, 단수가. 이때 0.05가 남았지? 이때 기준값 얼마 가지고 본다 해서 이때 0.05와 비교해서 큰지, 같은지, 작은지 비교해야지? 어때? 같으니까 어떻게 돼? 같으니까 545입을 한다. 이땐 구하고자 끝자리가 어디가 돼? 여기 끝자리 됐지? 이게 마지막 자리? 끝자리가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려야겠지? 이게 지금 5가 홀수니까 어떻게 돼? 올려야지. 얼마로? 384. 얼마로? 6으로. 이해돼요?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 요거 100단일 때는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거나 지적 확정 측량을 했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축척을 보지도 말고 나와 있어도 무시하고 안 나와 있어도 당연히 어떻게? 100단일 때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알았어요? 어려운가요? 안 어렵지? 처음 들을 땐 좀 이상한 얘기라니까 약간 헷갈린다 하지만 잘 보면 그러니까 이건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옆 사람이 계산기 막 두드리고 있어. 그 사람 문제를 봤다면 10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은 사람이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지적 풀고 있는데 그거 절대로 보지 마세요. 자, 참고로 아시고 그 밑에 예를 봅니다. 예제 1 보세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산출한 면적이 330.501이 나와서 지금 축척이 없네. 근데 뭐라고 나왔지?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했다고 나와서 그럼 어떤 방법 쓴다고? 100단위. 그럼 그게 얼마가 나왔다고 지금? 330.501. 330.501이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소수 첫째 자리. 이게 제곱미터 2의 한 자리야.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남는 숫자가 이게 남았지? 이거는 얼마에 비교해서 이거 얼마 남은 거야? 0.001이 남았잖아. 그럼 0.05와 비교해서 당연히 이것보다 어떻게 작은 거잖아요. 버린다.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돼? 330.5로 등록하면 돼요. 그 다음 보세요. 이게 만약에 1000단위였었다. 축척이 만약 1200분의 1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때는 이렇게 됐다면.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이때는? 여기까지 등록해야 되지?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남는 숫자 이거지? 이게 얼마야? 0.501이 남았지. 그럼 얼마를 가지고 0.5 기준값 보고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해야지? 어디에? 초까지 올려서 331로. 이건 얼마든지 주어진 조건에 맞게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알았어요? 지금 문제는 뭐라고 해서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이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고 많이 나왔으면 어딜 간다? 여기 100단일 때, 축척 분모 100단일 때 계산법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임야도에 산출한 면적이 423.5야. 423.5. 자, 임야도는 축척이 1000단위밖에 안 써요. 6000분의 1이나 3000분의 안 써. 그럼 축척 분모가 1000단위네? 임야도의 축척은 6000번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어디까지 등록해야 돼? 1의 자리, 즉 여기 제곱미터 자리,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럼 요걸 문제 삼아야 되지? 얼마가 남는 숫자 여기 단수가 0.5가 남았지? 그땐 기준이 얼마? 0.5를 기준으로 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 결정해야지? 어때요? 같잖아. 같으니까 어떻게 한다 저기? 5452법을 써야 돼. 5452법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요게 홀수면 올리고 짝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해야 돼? 424로.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토지 표시사항 중 뭘 정리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알고 문제를 풀면 다 해결이 됩니다. 특히 지번 부여 방법에서 예외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목에서 단서 집에 가셔서 책에다 다 밑줄 치면서 읽어보세요. 알았어요? 3시간 반을 공부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또 공부하라고요? 저는 안 볼 겁니다.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조금 가서 쉬었다가 저녁 때 보세요. 아셨죠? 네. 자, 가서 꼭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